not looking for a deal. I mean, we've set the deal. It's at 50%. But again, there is no tariff if they build their plant here. Before 1978, there were 100. She just called me, as you know, and she asked for an extension on the June 1st date. And she said she wants to get down to serious negotiation. Hello, everybody. A lot of very positive things going to come out of the relationship. Absolutely. He's killing a lot of people.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him.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가 다시 왔으니까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임기를 시작했는데 이 정치도 경제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세 정책은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대규모 포로 교환을 시작한 상황에서 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미국 특파 오늘 지낸 SBS 뉴스브리핑팀 이현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 지가 이제 한 5개월입니까? 그런데 뭐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기분이 그렇습니다. 이 국제뉴스를 해설하는 입장에서 정말 한 3년 된 것처럼 일이 참 많았어요. 그다음에 가는 방향도 이렇게 가는 것 같다가 확 꺾였다가 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제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똑똑한 사람인데 아무 생각 없이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노린 건 뭐고 또 그 노림수가 얼마나 통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과 세계의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줄이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고 이제 집권 초기에는 국내적으로 특히나 또 국제적으로 내가 이거를 금방 밀어붙여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그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자꾸 뭐 걸림돌도 생기고 나라 밖에 이제 방해도 많고 자기 생각에는 이미 한번 해봤던 자리고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일기 임기 때와는 달리 충성도 위주로 진용을 짰기 때문에 팍팍팍 일이 굴러갈 줄 알았는데 이를테면 뭐 중국과의 관세 협상도 그렇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이제 중재해서 평화를 이끌어내는 일도 그렇고 자기가 공언을 했던 것처럼 이게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좌절감을 좀 맛보는 시간이 시작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 또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 우리가 요새 쓰는 표현으로 워낙에 체급이 무겁죠. 그러니까 그 이른바 빗맞아도 중상이라는 말처럼 함부로 거기에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가 나름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트럼프 공격의 예봉을 좀 피해보고 잘 달래서 자기네 나라의 이득을 얻고자 뭐 심지어 어떤 나라들은 이제 트럼프 가족들한테 사실상의 뇌물을 전달하는 방법까지 쓰는 거죠. 그렇다면 뭐 베트남이 트럼프 그 골프 클럽의 리조트를 허가해주기 위해서 뭐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는다거나 또는 뭐 카타르 정부가 트럼프의 그 대통령 전용기를 선물을 한다거나 5천억 원짜리죠. 예,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빚어지는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자 외교도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취임 전부터 나 러시아 푸틴이랑 친하다. 그렇죠. 굉장히 친분을 과시해 왔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푸틴 완전히 미쳤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를테면 백악관에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멱살잡이까지 갔던 그 파국의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자기는 바이든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받은 같이 박해를 받은 사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푸틴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인 동질감을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래 됐는데 일단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다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자고 나면 한 번씩 러시아가 무슨 공습을 했다, 우크라이나가 무슨 뭐 드론을 보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전황은 몇 달째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우크라이나 동쪽에 러시아 접경 지역에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저게 우크라이나 전체 국토의 한 5분의 1 정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저 모양이 지금 몇 달째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약간씩 그 밀고 밀리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상황을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 그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네. 1953년이 되면 사실상 어느 정도 전선이 고착화가 되고 그렇죠. 서로 고지를 뺏고 뺏기는데 죽는 사람만 많은 이제 그런 네. 양상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저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이제 휴전을 하고 어쨌든 협정을 맺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 전에 최대한 유리한 위치를 만들고자 서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면서 또 병사들과 무기를 지금 막 갈아넣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도 저게 별로 득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만 자기가 밀면 휴전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그 이른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 똑같은 당사자라고 해서 양쪽 말을 1대1로 들어주는 게 아니고 러시아가 훨씬 힘이 세고 큰 나라인 게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이쪽 말 많이 들어줘야 그다음에 뒤탈이 없어. 이런 식으로 중재를 시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푸틴이 그걸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푸틴 대통령이 그걸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젤렌스키가 약간 전술을 바꿨어요. 네. 처음에 백악관 가서는 막 같이 그 맞서서 언쟁을 벌이고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프랑스 대통령 또 영국 총리 이런 사람들이 달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된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뭔가 하여튼 협상의 성과물을 쥐어주고 그렇죠. 너는 트럼프의 말을 듣는데 푸틴이 안 듣는 거야라는 구도를 만들어야 그나마 우크라이나가 나중에 살 길이 보인다라고 설득을 했고 젤렌스키는 지금 그 길을 대체로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네. 이 러시아가 지금 트럼프의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네. 포로 교환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바로 또 다시 우크라이나를 공습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참 그 납득이 안 될 것 네. 같으면서도 푸틴은 원래 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게 이제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사실 이대로는 그 휴전 협상을 끌어낼 수가 없겠다고 생각을 한 게 미국 쪽 보도를 보면 대략 한 3월 말부터 이거 좀 곤란한데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 19일 날 2시간짜리 통화를 하기로 합니다. 푸틴과. 네. 그래서 네. 미리 어레인지를 해놓고 트럼프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피력을 했어요. 자기 뭐 소셜 미디어에도 막 그에 대한 이제 기대를 올리고 또 백악관에 찾아온 기자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통화만 하면 다 해결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푸틴은 그 전부터 시간을 끕니다. 이를테면 트럼프는 백악관에 자기 사무실에서 아주 폼나게 전화 받는 준비를 다 해놨는데 네. 푸틴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통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모스크바가 아니라 예. 그 동계올림픽 열렸던 소치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상당한 휴양지인데 거기 어디에 가서 무슨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래요. 네. 그런 사실도 처음에는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 푸틴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통화였던 거고 네. 그 통화에서 트럼프는 이제 통화를 마친 다음에 푸틴이 상당히 양보를 해서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정작 푸틴은 그 통화에서 새로운 양보를 한 게 하나도 없고 새로운 휴전안에 동의를 한 바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포로 교환 같은 것들도 푸틴이 항상 그 전에 써왔던 전략. 그러니까 서방이 제재 얘기가 나오면 시간 끌기 위해서 좀 평화협정 하는 척하는 네. 그런 시간 끌기 전략이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군요. 그런 평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포로를 양쪽이 한 390명씩 교환을 했어요. 네. 큰 규모고 거기에는 이제 양측에 120명씩 민간인도 포함이 됐는데 그동안에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소규모의 포로 교환은 약 수십 차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민간인이 대규모로 포함이 된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또는 서방 입장에서는 이제는 러시아가 좀 바뀌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오히려 한동안 전선에서 벗어나 있던 수도 키이우에 전쟁 개전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공습을 쏟아부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뭐 하자는 거지? 분명히 나랑 2시간 통화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러게요.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곤란한 처지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사람 완전히 미쳤다 이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 듣고 러시아 크렘린궁 반응은 좀 나왔습니까? 크렘린궁에서는 감정 과잉 상태에서 트럼프가 그런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 차분하게 얘기합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푸틴의 작전은 트럼프의 진을 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국 짜증이 나면
아 모르겠어. 유럽 이제 당신들이 그냥 뭐 지지든지 볶든지 알아서 해 하고 네. 우리는 빠질 거야라고 얘기하는 순간을 지금 푸틴은 기다리고 계속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지도자가 했다는 말인데 그 미국은 시계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지연하고 시간을 끌면 결국 우리가 이긴다. 그렇죠. 예. 우리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고 미국은 지금 밖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버티면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거죠. 근데 푸틴이 지금 딱 그런 식의 작전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초기에 뭔가 성과를 이끌어내고 또 거기에 쏠려 있는 신경을 뭐 이를테면 미국과 멕시코의 남북 국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리고 싶은데 자기 구상대로 지금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그게 아마도 푸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거친 언사로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지금 전황은 어떻습니까? 뭐 아까 그 간단히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그 전선은 교착이 돼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그 양보를 푸틴한테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보시면요. 그 우리도 이제 이름은 익히 아닌 크림반도라는 데가 지금 중앙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크림반도가 오른쪽에 러시아 땅과 거의 붙어 있습니다. 저기를 이어주는 바다 위의 다리가 이제 크림대교라고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도 하고 그러죠. 그럼 러시아는 저 크림반도를 2014년에 그 일종의 불법으로 점유를 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2022년 정식 개전 이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효시가 됐던 사건인데요. 그렇죠. 저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비유를 하자면 지금 북한이 우리랑 엄연히 뭐 다른 체제가 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상으로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크림반도가 지금 자기네 헌법상 자국의 영토로 돼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지금 뭐 2014년부터 점유를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엄연히 헌법상 저것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이고 내 땅인 거죠. 저거를 내놓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치인이 독도를 그냥 일본 주겠다는 거랑 비슷한 얘기가 돼요. 근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현실적으로 저거는 러시아가 점유를 하고 있으니 러시아 영토로 법적으로 인정을 해줄게라고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펄펄 뛰었죠. 그런데 푸틴이 그래도 휴전안을 받지 않고 계속 싸우니까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미국 부통령한테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 지금 푸틴의 마음속에는 우크라이나 저 동쪽 땅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를 먹겠다는 야심이 있는 거구나. 근데 그 얘기를 사실은 그 미국의 전 정권 인사들,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인사들은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해 왔는데 지금 자기가 이끌어내려는 휴전이 잘 안 되는 양상을 보니 정말로 푸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나 보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느끼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결국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know what the hell happened to Putin. I've known him a long time, always gotten along with him, but he's sending rockets into cities and killing people, and I don't like it at all. You've talked before about putting more sanctions on Russia. Is that something you're considering more seriously? Absolutely. He's killing a lot of people.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him. 네, 뭐 우리 귀에 익숙한 미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What the hell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네요. 뜻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기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브로맨스 깨지는 겁니까? 그거는 아직 그 미국이나 유럽 전문가들도 섣불리 전망하지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기본적인 가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푸틴이랑 통하는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섣불리 짐작하기는 어려운데 아마도 러시아에 대한 또는 이제 푸틴이 직접적으로 갑갑하게 생각할 만한 좀 더 강도 높은 제재를 꺼내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무서워할 만한 제재는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러시아가 석유나 가스를 수출을 하는 걸 그냥 러시아 선적의 선박으로 수출하는 것만 막으면 사실 러시아는 뭐 국적을 바꾼 배로 그 유령선단으로 수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편법을 동원을 할 수가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석유나 가스를 사는 나라 또는 기업을 미국이 직접 또 제재를 하는 이른바 2차 제재를 가하면 그러면
러시아가 무슨 뭐 다른 방법으로 수출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그렇죠. 수요 자체가 증발을 해버리니까 네. 그런 방안을 추진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도 자기네의 어떤 금융 자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미국이나 유럽에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는 동결시켜 놓은 상태인데 그걸 우크라이나의 전쟁 비용이라고 쓰라고 넘겨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네. 오래전부터 아이디어 차원에서 친우크라이나 진영의 전문가들이 제안해왔던 내용인데 바이든 정부서부터 그거는 너무 선을 넘는다고 해서 일축해왔던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러시아에 대해서 화가 난다면 써볼 수 있는 카드 중에는 뭐 그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